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혼다의 SUV CR-V인데요. 사실 저희가 2017년에도 이미 CR-V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죠. 하지만 2019년형으로 오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19년형 CR-V가 어떤 매력으로 다시금 돌아왔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CR-V는 혼다의 대표적인 인기 모델입니다. 그로 인해 5세대 모델을 개발하면서 많은 부분을 신경 썼는데요. 하지만 출시 이후 국내외에서 나온 다양한 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엔진 오일에 연료가 섞이는 문제가 나와 골머리를 앓았고, 그런 아쉬움들은 결국 판매량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5세대 모델이 등장하기 전인 지난 2016년까지 CR-V는 동급 최고의 판매량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모델 체인지를 진행한 2017년부터 경쟁 모델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혼다가 2019년형 모델을 내놓으며 모든 아쉬움들을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제조사의 목소리에 소비자들도 답을 한 것인지 올해 1월부터 CR-V의 판매량이 반등했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볼까요? 연식 변경 모델이기에 실내외 디자인은 기존 틀을 유지합니다. LED로 구성된 램프와 새로운 그릴 형상도 같죠? 후면부 C필러를 따라 흐르는 L자 형태의 리어램프도 CR-V만의 특징입니다. 두꺼운 크롬 장식도 곳곳에 보이죠? 인테리어는 혼다만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세련된 감각을 담았습니다. 각종 소재나 버튼 조작감도 좋고요. 전투기 콕핏을 연상시키는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으로 젊은 감각을 키웠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조수석 전동 시트, 그리고 2열 열선 시트 등도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이고요.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죠? 중앙 돌출 공간도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1110리터이며 원터치 폴딩이 가능한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2146리터까지 확대됩니다. 그럼 CR-V 터보가 들려주는 감성적인 소리를 들어볼까요? (2019년형) CR-V는 기존 아쉬움을 해결함은 물론 국내 사양의 혼다 센싱까지 기본 탑재하였습니다. 특히 가격 인상 없이 이 기능이 적용됐다는 점이 칭찬할 만합니다. 기존 문제를 보완하고 액티브 세이프티 구성까지 기본으로 갖춘 2019년형 CR-V가 다시 선전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혼다 CR-V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사실 2호 모델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혼다 본사에서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이 그간에 지적받았던 모든 내용들을 다 개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속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현재 모드는 이제 노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콘 모드는 끈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 변속기 부분에서
현재처럼 이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는 아쉬움이 없는데 속도를 잠깐 낮춰볼까요? 낮추고 가다가 다시금 부드럽게 가속을 할 때, 혹은 다시 감속을 했다가 가속을 할 때 RPM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연비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었지만 이 운전을 할 때 다소 좀 답답한 그런 아쉬움이 들었었죠. 반면 현재는 그런 아쉬움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운전을 할 때 사실 중요한 것들이 운전의 어떤 편안함인데,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의 출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모델에서 2017년 제가 느꼈었던 그런 아쉬움이 없어졌다는 점이 상당히 좋네요. 엔진의 어떤 그 반응, 이 터보차저의 어떤 뭐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이 변속기가 조율이 조금 더 잘 된 느낌을 전하면서 보다 나은 그런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를 기초로 하고 있고, 이 변속 로직 자체가 자동 변속기 같은 이런 탄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뭐 요즘 나오는 신형 이 무단 변속기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무단 변속기라는 것을 모르고 이 타실 경우에는 자동 변속기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른 것보다 이 변속기의 탄력성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답답함이 없어졌고, 또한 고속에 오르더라도 이 가속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2019년형 CR-V가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저희도 조금 놀랐던 것이, 기존 모델이 이제 9.3초 정도의 성능을 기록해냈는데요. 현재 모델 이제 8초대 중반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과거와 달리 이 동급 모델을 비춰 바라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수준의 성능을 이어간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터보차저 엔진이 갖는 어떤 그 토크의 이점, 특히 토크 밴드의 이점을 조금 더 잘 살렸다고 볼 수 있게 되는데, 뭐 제조사에서 정확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엔진을 비롯한 이런 세부적인 캘리브레이션을 다시금 하면서 효율성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린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사실 스포츠 모드에서의 지금 잠깐 바꿔봤는데요, 이때의 만족감 역시도 형성이 되어 있고, 적어도 이번 모델에서 운전을 하면서 답답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이제 700km 이상의 거리를 달린 상황인데, 이때 이 팀 패널들 역시도 별다른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았었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적했었던 요소 중에 하나인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이번 테스트카가 아직 이 완벽한 길들이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짧아진 제동거리를 더 길게 이어간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38m대 정도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보다 거리가 약간 축소됐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 페달을 밟을 때의 느낌도 조금 더 나아졌고, 브레이크 부분의 어떤 작동 특성으로 놓고 본다면 앞쪽에다가 상당히 이 응답성을 강조한 그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장단점이 공존하게 되는데, 과거 국산차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세팅을 많이 했었죠. 힘을 적게 들이고 차를 상당히 강한 힘을 압박해서 빠르게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컨트롤을 하는 데는 다소 좀 아쉬움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앙 쪽으로 힘을 분포시킴으로써 이 조작에 대한 그런 그 여유로움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물론 이제 여성 운전자분들께서는 다루실 때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처음 CR-V로 왔을 때 이 페달 자체가 좀 민감하다고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일어났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데요. 물론 이 차의 컨디션이 예전에 저희가 시승했었던 차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엔진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게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혼다가 말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핸들링은 여전히 좋은 수준인데요. 사실 혼다가 어코디를 비롯해서 시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 핸들링에 대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번 CR-V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CR-V를 타면서 핸들링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이 핸들링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코너링 때의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심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SUV들이 보여주는 수준, 그것보다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정 특성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쉬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이 타이어가 전해주는 느낌도 무난한데요. 현재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가 만든 키너지 GT라는 모델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국산 모델에도 이제 많이 채용이 됐고, 기아 스포티지를 비롯해서 아반떼에도 이제 채용됐던 바가 있는데, 적당한 성능을 가져가면서도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조건들을 두루 만족시키는 타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즈는 235mm, 평평비는 60, 18인치 스펙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을 때, 특히 가속 페달이 전개되고 있을 때, 이때 만족감을 주는 것은 4륜구동 시스템인데요. 사실 전세대 모델에서 저희가 아쉬워했던 것이 바로 4륜구동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눈에 이 인디케이터로도 보이지만 탄력성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행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 향상, 또한 실제 안전성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이번 19년형이 나오면서 전륜구동 사양도 별도로 나왔죠. 이와 같은 모델은 시내 주행 이 빈도가 많은 그런 보편적인 소비자분들께서 이용을 하셨을 때 조금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SUV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단지 크니까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족을 위해서 SUV를 선택합니다. 자, 가족이 늘어났을 경우 7인승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도 공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와 같은 다인 승차 환경에서 필요한 것, 바로 승차감이 있겠죠. 최근 이제 국산 모델들도 보면 이 10%, 20%의 핸들링 성능을 위해서 이 30, 40%의 승차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소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CR-V는 전통적인 SUV들이 보여주는 그런 편안함에 상당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속주행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드러운 이 특성을 통해서 다른 승객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적어도 승차감 부분에서만큼은 동급 모델 중에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경쟁 모델이 되는 도요타의 RAV4, 또한 닛산 엑스트레일과 비교를 하더라도 승차감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위에 섭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이 단단한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이 승차감을 갖춘 차가 좋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현재 CR-V라면 적정한 핸들링 성능을 살려내면서도 이 승차감을 잘 구현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세팅이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CR-V 사실 여러가지 것들을 자잘한 부족함을 메꾸면서 완성도를 상당히 탄탄하게 올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CR-V에서 가장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혼다에서는 혼다 센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김선웅 기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CR-V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혼다 센싱에 있습니다. 혼다 센싱이라는 이름은 바로 액티브 세이프티 패키지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오토 하이빔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의 기능도 발전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CR-V에 탑재된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구성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초기 버전은 일정 속도 이상에서 작동을 하고 일정 속도 이하에서 해제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발전을 하면 정차까지 해주고 한 번 더 발전을 하면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저속에서 가다서다까지 가능한 기능이 있는데요. CR-V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 가다서다까지 가능한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CR-V는 스스로 속도를 줄일 때 브레이크 페달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과거의 볼보가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가 페달이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제는 혼다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네, 브레이크 페달이 움직인다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기능입니다. 처음에는 소리와 계기판으로만 경고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스티어링 휠에서 진동으로 알려줬고 그 다음으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도왔습니다. 이후부터는 스티어링 휠이 개입을 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레인 센터링이라고 하는데 CR-V는 바로 여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것과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기능은 분리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차선 중앙을 유지하다가도 차선을 넘으려 하면 적극적으로 방지해주는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신 시스템은 레인 센터링을 하면서 차선 이탈을 막으려고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를 함께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CR-V는 바로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시스템을 볼까요?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소리와 계기판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도 운전자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브레이크 스스로 작동을 합니다. 가장 기본은 자동차를 인식하는 거고 다음으로 보행자를 인식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 사람까지 인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동물까지 인식할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CR-V는 보행자까지 인식을 해서 스스로 멈춰줬습니다. 오토하이빙 기능은 헤드램프에 따라 성능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눈부심을 막아주기 위해 하향등과 상향등을 오가는 기능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수십 개의 LED를 활용해서 상향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 쪽을 선택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CR-V는 상향등과 하향등을 오가는 방식만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혼다 센싱도 꽤나 좋은 기능을 갖췄죠. 물론 기능이 제한적인 라브4나 차선 이탈 기능이 제한적인 엑스트렐과 비교하면 경쟁력에서는 충분히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넣어줬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안전장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진 요즘인데요. 뭐 패시브 세이프티,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었는데 지금은 사전에 이 사고를 나지 않도록 하는 액티브 세이프티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 이제 유명 이 테스트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능적인 측면이 상당히 보완이 되어 있고 그 보완의 이 핵심이 안전에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일본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뭐 토요타도 그랬고 뭐 닛산도 그렇지만 이 액티브 세이프티에 대해서 다소 좀 소극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전 트림에 이와 같은 장비를 탑재했다는 점은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한 이제 가격 인상이라는 것을 특히나 이제 혼다가 때로는 이 가격을 좀 다소 높게 잡아서 소비자들에게 좀 불만을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장비를 담아냈다는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뭐 이제 예전 현대차 같았으면 가격은 유지했지만 몇백만 원 상당의 이제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CR-V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이 CR-V를 테스트할 때 주행 연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아무래도 CVT를 사용하면서 효율성 부분을 증대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주행 연비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뭐 그냥 편하게 타더라도 리터당 최소 17
km 이상을 1리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정속 주행 같은 경우는 리터당 19km 이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가솔린 SUV로서는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가솔린 SUV에서 또 하나 중요해질 수 있는 이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이들 때의 소음, 저희가 이제 예전에 테스트했을 때 그리고 지금 모델을 이제 놓고 본다면 1dB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낮은 환경에서 측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 오차 범위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네, 예전 것이 이제 37, 저희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 차가 38 정도니까 37.5를 전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의 차이를 갖는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모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개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파워트레인 부분에서의 뭔가 이 제조사가 말하지 않는 완성도 향상이라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또한 사실 뭐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계기판 부분에서 게이지들에 대한 지적을 했었죠. 이 파이트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네, 이것조차 이번에 레드로 바꿨습니다. 뭐 저희가 지적을 잘한 것인지 어쨌든 혼다 역시도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변경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좋네요. 이 오디오 조작 버튼, 이 버튼도 예전에는 이 빨래판 같은 그것 때문에 어떤 조작성 부분에서의 부가 기능은 있었지만, 네, 눈에 볼 때는 조금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반면 현재는 심플하게 바꿔놨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부를 이렇게 더듬을 때 이 무단으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졌지만, 사실 무단으로 하더라도 원하는 이 볼륨을 컨트롤하는 데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히려 이 직관성을 가져가면서 깔끔한 느낌을 주는 이런 버튼의 선택이 상당히 좋게 부각이 되네요. 물론 뭐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 바뀌어서 조금 더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우측에 보면 이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버튼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지적할 때 타코미터 온오프를 위해서 이 버튼 두 개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런 기능이 많아졌죠. 때문에 이 앞뒤를 오갈 때 이 버튼의 쓰임새가 이제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시트의 편안함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뭐 코너링을 전개하고 있을 때 엔저처럼 이제 부드럽게 돌더라도 신체가 쏠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딱 그 일본계 브랜드들이 잘하는 그런 뭐 소박하지만 어떤 기능성 부분에서는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CR-V가 갖는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개선점들이 약간은 눈에 띄는데,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여전히 이제 7인치인데 요즘엔 뭐 폰조차도 5인치 이상을 이제 훌쩍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주면 좋겠고, 향후에 뭐 페이스리프트 정도에서 기회가 된다면 이 변속기 주변에 있는 이 플라스틱 요 패널 정도를 조금 다른 소재 혹은 이제 다른 컬러를 넣어줌으로써 어떤 시각적인 그런 완성도를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뒷좌석의 편의성, 공간 활용성, 이런 점들로 본다면 적어도 저희가 2년 전, 뭐 1년 반 전에 시승했었던 그 CR-V와 지금 것을 비교한다면, 당시에는 물론 좋은 차였지만 추천을 막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현재는 동급 모델을 놓고 보더라도 적극 추천할 만한 그런 모델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만난 혼다 CR-V. 단순히 이 2호 모델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들, 제한적인 것이 보통인데, 현재 모델은 사실 페이스리프트 정도를 얘기할 만큼 어떤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떤 작은 부분의 변화,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데, 이번 CR-V는 어떤 그 소비자들의 목소리, 어떤 시장의 소리를 충실히 담아냄으로써 조금 더 완성도를 가져갔다는 점, 바로 그 점을 충분히 내세우고 있고, 저희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어떤 안전 기능,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이제 패시브라는 부분이 중시되었지만, 현재는 이 액티브라는 것이 어떤 그 사전에 대한 이 개념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충실히 구현했다는 점, 사실 안전 부분에서 상당히 이 명성을 날리고 있는 볼보 역시도 한국 시장에 모든 안전 장비를 기본 탑재하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었죠. 혼다 역시도 그와 같은 안전 장비들을 충실히 넣어줌으로써, 또한 전 트림에 넣어줌으로써 소비자들이 갖는 그런 기대치를 충분하게 채워줬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 완성도를 올려서 종합적인 차의 이 가치를 향상시킨 혼다 CR-V를 만나봤습니다.